알샤카르 아우사틀라나 중동에 다시 한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 칼레드 아부타와메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동의 순간, 그 드라마와 위협, 그리고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자, 2단계 현실일까 신기루일까 함께 해주세요. 칼레드, 드디어 우리는 2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마스에 의해 살해되고 억류됐던 마지막 남은 인질 론가빌리가 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에는 더 이상 납치된 피해자 살아있든 죽었든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제가 수년간 이야기해왔던 여러 가지 가정들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파 국경의 양측 개방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드나들 수 없는 유일한 국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에 속한 이집트, 터키, 카타르 대표단에 대한 중대한 양보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2단계로 안 넘어갔고 이제 막 문턱에 섰어요. 여기 앉아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현장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라파는 아직 재개방되지 않았고 기술 관료 정부도 아직 가자 지구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마무리되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든 안보적 존재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다시 국경을 다시 이용해 무기를 밀수하거나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파 문제, 즉 국경 통과는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주둔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역시 주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가 간접적으로 주둔할 예정입니다. 이제 카타르와 터키도 주둔할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집트인들도 있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포함한 다른 세력들도 국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마스가 무기를 들여오기 위해 국경을 이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할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효과적일지, 하마스가 다시 무장하고 재정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지 상황을 보면 모든 징후가 그렇고, 제가 가자 지구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하마스가 다시 무장하고 재정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마스는 여전히 많은 지역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여러 기관을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저는 보안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자지구 재건과 팔레스타인 일상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보안을 장악한 상황에서 그런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이 위원회가 그곳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면 하마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마스는 무장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마스 관계자들에게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하마스 정치국 고위 간부인 무사 아부 마르주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기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논의된 적도 없고 우리가 무기를 넘겨주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팔레스타인 파벌 간 국민 합의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인민전선,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아마도 카타르와 터키와 무기 미래 협상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당사자들은 하마스가 다시 무장 해제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진지함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의 CEO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크타르 같은 존재죠. 네, 그는 무크타르입니다. 그는 가자지구의 새로운 지도자이고 이제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의 어떤 결정이든 매우 중요하며 하마스와 다른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말보다 행동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위협들, 반복되는 위협들은 이 일이 진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 말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하마스의 위협이나 최후 통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정말 진지하고 말한 대로 행동할 것임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이런 매주 반복되는 위협을 그만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무장 해제될 것이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듯이 비무장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유일한 힘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이스라엘 방위군입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해질 겁니다. 걸프 국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나 평화위원회의 다른 국제회원국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군인도 파견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터키만이 파병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결코 터키군이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그건 방화범이 불을 끄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레드 쿠슈너가 대통령 대신 최근 한 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약 95일이 남았습니다. 만약 이 기술 관료 정부가 하마스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6%를 추가 통제해 전체의 약 58, 59%를, 하마스는 41, 42%를 통제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노란 선을 훨씬 넘어 하마스를 궁지로 몰아넣는 일종의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여정에서 다음 진짜 지하철 정거장이 될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상황을 지켜봐야 하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하마스 무장 해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그게 하마스가 무기를 전부 포기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포기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하마스에게 무기를 넘기라고 강제로 시킨다는 뜻인가요? 지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위협하는 겁니다. 그는 하마스의 자발적 무장 해제를 기대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마스가 미국을 달래고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 무기를 보여주기 식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킬 수 없고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총을 들고 태어난다는 말은 그만하세요. 아니요, 그들은 무장 해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마스는 군사적으로나 민간인으로서나 그리고 정치 정당으로서도 존재를 멈춰야 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내에서 하마스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위원회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하마스와 협상하면서 무장 해제 시기와 새로운 팔레스타인 경찰의 하마스 포함 여부를 논의하면 어떨까요? 두 국가 해법이나 공존을 받아들이면 사면을 주겠습니다. 하마스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하마스가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의 죽음과 파괴를 가져온 후에 왜 가자 지구의 미래에 대해 하마스와 협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10월 7일 이후 하마스의 존재 권리에 대해 단호히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마스의 군사 및 테러 인프라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고 철저한 탈과격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그리고 거의 매일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AK-47이나 권총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해야 합니다.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지하드 정신과 이데올로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칼이나 도끼로도 공격할 수 있고 그것조차 없다면 맨손으로도 유대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하드입니다. 이것이 지하드입니다. 지하드는 AK-47 같은 무기가 필요 없으며 영적이고 내면에 존재해 당신을 동기부여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게 서양인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무기를 빼앗을 수는 있지만 마음과 정신에서 지하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꼭 해야 하며 답변도 필요합니다. 또 당신이 JCFA에서 지하드 경보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하드의 모든 형태를 드러내는 이러한 탈과격화 이니셔티브입니다. JCFA 동료들과 함께 지하드를 드러내고 맞서 싸우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바로 서방과 아랍 동방 사이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전쟁과 지하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파 국경만 열고 이집트 기분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누적 지원을 보내고 그들이 말하는 무기 해체를 허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 안에는 아마 6만에서 7만 개의 무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2만이나 3만 개의 무기를 포기한다면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아주 기분 좋게 느끼도록 모든 전술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지하드 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있을 때까지 혹은 샤하다, 즉 죽음의 제단에서 희생이 있을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댄? 많은 사람들과 달리 저는 항상 하마스와 지하디스트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들이 이것이 지하드라고 말할 때마다 항상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땅을 해방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질 때까지 결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점령이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말을 해석하려 하고 아마도 그들이 진심이 아니고 그냥 빈말일 뿐이라고 말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하마스가 창설된 거의 첫날부터 그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념에 매우 헌신적이었고 그들의 의도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 지하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땅을 해방시키고 싶고 무장 저항을 실행하고 싶다고 말할 때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 지난 36년, 37년 동안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지하드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처음엔 로켓, 이후 미사일, 자살 폭탄, 차량 총격, 흉기 난동이 이어졌고 결국 10월 7일이었습니다. 하마스는 10월 7일에 대해 단순히 지하드의 또 다른 단계라고 답합니다. 다시 당신의 말로 돌아가서 당신이 언급하거나 암시한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생활 조건 개선이나 멋진 호텔, 훌륭한 레스토랑 건설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것도 일자리 제공 때문도 아닙니다. 제 말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더 온건하거나 실용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죠. 이제는 이것이 문화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 말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두 세대가 자살 폭탄범 지하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죽음을 미화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과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해내려면 아마 한두 세대가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감한 지도자들, 오직 용감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만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보다 우리 팔레스타인에게 더 나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지하디 세대만 생깁니다. 가자 지구에 돈을 쏟아도 변화는 없습니다. 칼레드,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바람직한지 현실적인지 알고 싶어요. 팔레스타인 측에 그런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런 지도자 혹은 그에 가까운 사람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니 알 하산은 파타크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생애 말기에 테러 행위에 관여했습니다. 저는 그를 예루살렘에서 여러 번 만나 대화했고 그는 나는 내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장 저항에서 경제, 상호 이익 등 경제적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항이란 말 대신 경제적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젊은 세대의 미래와 교육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는 한이가 81, 82 새 말년에 매우 진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로 그런 점을 가진 다른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이 팔레스타인 지도자들과 그들의 국민들, 즉 유대와 사마리아, 서안지구 혹은 가자지구에 대한 비전에서 더 서구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인가요? 저는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들을 몇 명 찾을 수 있습니다. 라말라에서도 가자 지구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며 저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제 말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하마스 아래에 살면 의견을 내기 전 여러 번 고민하게 될 겁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대중이나 아랍 대중,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역풍을 맞을까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날 소셜미디어에 가서 그들 눈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여겨지는 말을 감히 한다면 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의 선동과 세뇌를 감히 비판한다면 1시간 안에 2만 명이 몰려들 겁니다. 당신을 시오니스트의 앞잡이, 배신자, 팔레스타인을 대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이고 당신은 망신을 당하고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훌륭한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 일부는 유럽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에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세력에 묶여 있습니다. 하마스가 나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더 낫다고 누가 말했나요? 둘 다 다른 방식으로 나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쁜 지도력에 맞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항상 나쁜 지도력, 실패한 지도력, 부패한 지도력, 진정한 희망을 주지 않는 지도력, 국제 원조마저 빼앗는 지도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을 한 재앙에서 또 다른 재앙으로 끌고 가는 지도력, 부패와 국내의 다른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매일같이 극단적으로 만드는 지도력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에 필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봄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도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랍의 봄과 같은 것을. 네, 처음엔 좋았지만 곧 무슬림 형제단이 장악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의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이고 급진적이며 극단적인 시각에서 스스로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은 이런 피해의식,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당신은 책임을 지고 이제 여기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경제 이야기는 그 후에 가능하지만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모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바로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에 있는 우리 친구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르입니다. 마르쿠스가 국무부가 검토 중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이 계속해서 페이 투 슬레이 정책, 즉 젊은 남녀들에게 이스라엘인을 살해하도록 보상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죠? 정말 궁금합니다. 마흐무드 아바스는 부인하지만 오늘 아침 이스라엘 언론에선 이 상황을 의자 뺏기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팔레스타인 당국 예산의 한 항목이었지만 이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급 방식만 바뀌고 실제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흐무드 아바스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취소하면 팔레스타인 대중의 반발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당신은 부패했고 돈을 훔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와 이스라엘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문제의 향후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상황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혁을 말하는 동안 우리는 부패와 족벌주의 횡령 이야기만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지난 몇 주, 몇 달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적으로 계획된 캠페인의 일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치 상황이나 후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바스가 떠난 다음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부 마젠, 후세인 셰이크가 권력을 잡게 될까요? 제 말은 무대 뒤에서는 파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일종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바스가 후세인 셰이크를 부통령으로 임명한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눈 크게 뜨고 저기서 일어나는 일 지켜보자. 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무너지면 무정부와 무법 상태에 빠질까 걱정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는 여러 보안 부대가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통제할까요? 그리고 이 보안 부대들이 민병대로 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2단계의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트럼프의 2단계 계획은 전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인사들이 하마스를 포섭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마스는 들어오는 모든 자치정부 인사를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전략은 이스라엘 사이의 균열을 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트럼프 등 평화위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 계획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정치적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과 국제적 인정을 받으며 지난 50년간 아라파트와 마흐무드 아바스의 계획은 아무 진전 없이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모두 가자 지구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올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돈을 얻으려 엄청나게 노력할 것입니다. 하마스는 기술 관료 정부의 가자 지구 진입을 허락했지만 여전히 그림자 정부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을 것이고 감독하고 감시하며 실질적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술 관료 정부를 횡령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 원조를 훔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고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그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큰 파이가 있다는 걸 알고 일부를 원합니다. 쿠슈너와 다른 사람들이 가자와 리비에라 재건 계획을 듣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국민의 이익은 보지 않고 돈만 봅니다. 그들은 돈, 달러만 보고 있고 그들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하마스와 파타 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이의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8년간 두 정당 사이에서 봤던 또 다른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봅시다. 우리는 예전에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 시도를 봤습니다. 하마스와 파타가 화해하는 모습을요. 우리는 오슬로 협정 시절 파타흐와 하마스 사이의 내전을 봤습니다. 동시에 아라파트는 매우 능숙하게 두 조직을 모두 이스라엘에 맞서도록 동원했고 일부 테러 공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비슷한 청사진이 가자 지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카타르와 터키가 함께 있을 때 서방이나 유럽 국가는 없고 대신 다른 나라들이 증인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상황이 하나의 크고 피비린내 나는 혼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초에 가자 지구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최고 행정 책임자나 경영진 이사회 혹은 기술 관료와 정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변화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국제 인물들을 가자 지구에 데려와 가자를 고치자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에 맞서 봉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곳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은 공백 상태입니다. 지금은 공백 상태이며 그들은 국제사회가 하마스 제거에 진지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즉, 그들은 국제사회가 가자의 미래를 하마스와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신중하며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하마스에 맞서 일어나는 건 하마스를 반드시 파괴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계획이 확실할 때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제 생각에는 결정권자들과도 널리 논의되고 공유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제러드 쿠슈너라는 매우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가 그가 뉴 가자라고 부르는 미래의 수십억 달러 규모 도시의 3D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진정한 사회적 변화는 아래로부터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 주민 200만 명 이 뉴가자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그들에게 큰 문화 충돌입니다. 이것은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한 뒤 있었던 모든 논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억하신다면 이스라엘인들, 팔레스타인인들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 모두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가자를 중동의 싱가포르로 만들자, 걸프 국가들을 초대해서 집을 짓게 하자, 홍콩처럼 만들자,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해변도 개발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극단주의 세력과 테러 단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참고로 하마스 외에도 그곳엔 여러 단체들이 활동 중입니다. 이런 거창한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제거 청소해 테러리스트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가자지구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에서 복면 남자들이 총을 쏘고 정부가 없다는 걸 알면 투자자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디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칼레드, 그게 저를 걱정하게 해요. 평화위원회의 창설, 집행부 기술관료정부, 그리고 집행부 국제증권화 안정화 부대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5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외교적 외양을 한 미국의 공공부동산 회사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것이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새로운 가자 구조가 결실을 맺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지하디스트 가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높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안보 측면에서 직면한 현실주의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필요성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평화의 걸림돌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평화의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요. 그래서 이 평화위원회와 미래에 대한 이 비전이 만들어내는 기대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하드라는 맥락에서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자체로 폭발을 일으킵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실망,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에게 중동이 새로운 낙원이 될 것처럼 인식시키죠. 그리고 삶은 달라질 겁니다. 기대치를 높여놓고 현지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그리고 그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지하디스트들 때문에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20년이나 2021년에 트럼프가 세기의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도 포함됐습니다. 거의 400억 달러였나요? 수십억 달러였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내용을 보거나 검토하지도 않고 즉시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음모라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팔레스타인인과 아랍인들이 매우 회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위원회와 트럼프 계획에 반대하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식민화 계획이라고 부르고 실패한 계획이라고 부르며 꿈의 계획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르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서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했듯이 그들은 평화 노력과 안정을 방해하는 당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마스의 주요 전략은 현재 권력을 유지해서 전쟁 이후에도 가자 지구를 계속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중요한 발언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힌디, 제 생각에 그의 이름은 칼레드 알 힌디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아일 알 힌디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 국영방송 엘 아라비 알 아라비아에서요. 그는 지금이 장기적인 진실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마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에 체결된 이전 휴전의 반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마스가 무장 재정비와 재조직 그리고 가자지구에서의 권력 강화를 위해 원하는 휴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말은 카베아트 엠토르라고 생각합니다. 속담처럼 가자지구에서 파는 물건은 구매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건전하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아샤크 알아우사틀라나 우리의 중동에서 진정한 중동을 서구에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매우 긍정적인 논의와 신중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항상 어느 정도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은 현실성이야, 댄. 현실적이라는 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댄과 칼레드,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칼레드에게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훌륭한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